안녕하십니까. 권익준 교수입니다. 오늘 AI 드론 for the future 부제는 UAM, Urban Air Mobility와 소부장에 대해서 강의 맡게 된 권익준 교수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드론을 알고 계시는데 드론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 결합된 드론 택시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드론 택시에 관련된 부분하고 소부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희춘입니다. 현재는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겸 회장을 겸직을 하고 있고요. 10년간의 대학 교수 생활을 마치고 협회의 장으로서 지금 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겼는데 바로 미국에 있는 캐롤라인 유니버시티 대학의 AI 드론학과의 교수로 이제 발령을 받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기실 것 같은데 이 드론 관련된 학과가 이제 캐롤라인 유니버시티에 생기면서 저를 갖다 이제 초빙을 해서 드론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하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드론하고 UAM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 UAM이 발전하게 되면은 또 소부장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론이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드론 날려보신 분이 계시고 또 한 번도 안 날려보신 분도 계십니다. 드론을 한번 날려보시게 되면은 이 손가락 두 개 가지고 이 조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조종기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체인데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3천 공간을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DRON을 갖다가 좀 풀어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그 D의 의미는 일단 상당히 다이나믹하다. 아마 이 드론 날려보신 분 알겠지만은 이 손가락 두 개 가지고 하늘에서 3차원으로 내 마음대로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높이도 조정하고 뭐 돌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다, 다이나믹하다, 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의미는 밑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로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로봇, 사람이 조정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장비로 바뀔 수 있는 게 이게 드론이에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엄청난 강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초기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대를 막았던 장비가 바로 터키제 드론이었습니다. 자폭용 드론이었어요. 초기에 러시아 군대들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나 상상하지 못하고 재래식 무기를 쳐들어왔다가 크게 낭패를 보고 지금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도 바로 이란제 자폭용 드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어요. 마치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소위 드론전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고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러시아하고는 잘 싸우다 보니까 일종의 그냥 드론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이 하게 되면 대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폭격을 하고 전투를 했는데 이제는 드론이 가가지고 원하는 목적지에서 바로 필요한 전투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기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적의 의미는요 좋은 데 사용하는 드론이 있고 또 나쁜 데 사용하는 드론이 있거든요. 좋은 데 사는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실종자를 찾는다든가 멋진 영상을 만든다든가 산불을 감시한다든가 뭐 이런 일에는 상당히 좋은 목적에 쓰이는 드론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무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테러를 한다든가 공격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드론을 안 좋은 일에 사용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백종원 씨가 조 칼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이 칼이라고 하는 도구를 범죄를 저지를 사람한테 가져갔을 경우에는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하늘에서 날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컨트롤러 통해 가지고 전파를 통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되었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2는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저는 약간 에너제틱하다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에듀케이션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고 또 뭐 촬영을 하고 레이싱을 하고 한다게 되면은 엔터테인먼트 하다 엔터테이너블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드론이 쓰일 수가 있다는 의미를 해서 제가 이렇게 약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드론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드론은 아마 요 멀티콥터 형태의 드론을 가장 많이 얘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멀티볼트의 드론. 예, 이 드론이 솔직히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쓰여질 줄은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드론이. 예, 그런데 그 스마트폰 기술하고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게 프로펠러가 4개 있는 쿼드콥터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드론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드론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드론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용도에 사용하냐라는 것이 극명하게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은 독일의 벨러콥터에서 만든 영상인데 2인승 무인 택시입니다. 실제로 조종사가 위에 조종하지 않고 밑에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을 태워가지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드론이 되겠고요. 이 드론의 다양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심의 교통 체증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UAM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나왔고요. 뜻은 이제 Urban Air Mo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수단이라 하게 되면은 뭐 자동차, 기차, 버스, 뭐 오토바이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자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사용을 하죠. 그 중에서도 지금 100km에서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 그 거리를 기차로 가기도 애매하고 버스로 가기도 하는데 그 버스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그 시내를 빠져나간 데 있어가지고 차가 너무 많이 막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대안이 바로 이 UAM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신 기술, 그다음에 전자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기체 관련된 기술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이 드론 택시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많이 해외 여행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그러는데 비행기는 알다시피 공항에서 떠가지고 일정 고도 약 10,000m에서 15,000m 상공에서 이제 순항을 하게 돼 있는데 기체도 크고 비싸고 그다음에 기름을 많이 먹죠. 제트위라고 하는 거. 원거리 장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은 보통 한 100에서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떤 교통수단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드론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고요. 우리가 보통 드론은 한 150m 이하에서만 날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드론을 갖다가 약 한 1000m에서 1500m 그 정도에만서만 날리게 되면은 크게 도심에서 건물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다음에 교통 체증을 좀 피하면서 타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드론의 무인기 고도가 이제 150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그 높이는 낮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고 현재 이제 9인승까지 드론 택시를 거의 허용한다고 하면은 고도를 한 600에서 800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나.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윙이 달려 있는 윙 타입의 드론 같은 경우에 기체 이상이 있더라도 활강이 가능해서
안착이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너무 낮은 고도에서 기체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추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치가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안전하게 날기 위해서는 고도를 좀 600에서 800 혹은 1000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고도는 아무래도 헬리콥터하고 그냥 픽스드 윙 그 비행기 일반 비행기의 고도하고도 겹치는 고도여서 그거를 이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윙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옆에 보면 이렇게 윙이라고 되어 있는 요 형태의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날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기체를 만드는 회사가 한 48개 정도가 조사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요거는 이제 윙입니다. 윙.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뜰 때는 이제 이렇게 떴다가 수직에 떴다가 날아갈 때는 뒤쪽에 있는 추진체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밀어지고 위에 있는 프로펠러는 꺼지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또 어떤 회사는 이 프로펠러가 위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마치 그 오스프리 헬기 그처럼 앞으로 이렇게 틸팅이 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형태의 VTOL이라든가 헬리콥터 형태의 이런 윙 타입의 VTOL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윙드 VTOL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그 보시다시피 윙레스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날개가 없어요. 오로지 이 프로펠러만 달려가지고 이 프로펠러의 방향하고 거리를 조정을 해가지고 뜨고 내리게끔 이건 틸팅을 해야 되죠. 전진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윙네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간 이런 회사가 19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48개. 그 다음에 지금 가끔가다 그 보게 되면은 후보바이크라 그래가지고 사람 혼자 타고 다니는 이런 드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한 14개 정도가 조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그 이렇게 그 여러 가지의 드론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이게 그 시정이 돼 있고 이제 기체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띄우려고 그러게 되면요. 이 가망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가망 인증. 기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날 수 있냐, 사람이 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냐라고 하는 걸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기체를 만들어 날리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못 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지자체들이 이걸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에 새로운 그 교통수단이 되지 않나라고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이 MRO하고 이 UAM의 관계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MRO의 뜻은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메인티넌스. 이 비행기가 날아가려면요, 이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아야 되기 위해서는 늘 수리하고 점검해야 되고 또 기체 부품을 갖다가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일정 시간이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정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를 하기 위한 그 모든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재품 장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모든 산업이 MRO 산업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 UAM이 비행기의 일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MRO 산업하고의 소재부 소부장하고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다는 거죠. 지금 소부장을 논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 UAM이 정식 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업적인 형성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형태의 소부장 산업이 유리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부장하고 MRO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정확한 팩트다. 항공 MRO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 뭐 계략적으로 엔진을 정비하는 데가 한 40% 정도의 비율이 해당되는 거고요. 부품을 정비하는데 22%, 운항을 정비하는데 17%, 기체를 정비하는데 14%, 기타 7%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그다음에 부품 소모품, 그다음에 운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기체들 이런 것들이 다 소재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공 MRO하고 소부장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하고는 현실이 안 맞지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분명히 항공 MRO, 드론 MRO하고 소부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MRO 산업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대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산업 주요 과제 중에 반도체 패키징이라든가
본딩, 몰딩 장비를 만들어주는 것, OLED용 클러스터 스피커를 만든다든가, 고성능 헬기용 주기업 박스를 만든다든가, 수소 충전기용 압축기 및 핵심 부품, 대면적 태양광 핵심 소재 부품.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드론의 MRO 산업의 주요 부품에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초기에 그 드론 택시는 엔진을 가져가지고 날리면서 항로라든가 고도라든가 이런 규정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될 것 같고, 아마 처음에는 파일럿가 타가지고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어떤 고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것으로 되고, 이머전시 상황에서만 지상에 있는 관제요원이 이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드론 택시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아직까지 가망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신청이 들어간 이런 그 아직 그 드론 택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 뭐 그다음에 한컴이라든가 이런 그 하나 이런 거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망 인증을 받는 거고,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그때쯤 되면서 아마 MRO 산업도 같이 연계되지 않을까, 소지품 장비에 연계해가지고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우리는 이제 버티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심 내에 어떤 일정 공간에다가 뭐 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빌딩의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 군데를 드론이 뜨기 위한 공간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이 버티포트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이제 운항 관리죠. 운항 관리. 어, 이 운항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운항 관리. 그리고 탑승에 필요한 안내 게이트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착륙장을 관리하고, 필요한 화재에 대비한 소방 시설, 조종사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기체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든가, 기체에 정비 이상이 샜을 경우에 정비를 하기 위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버티포트 안에 다 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제를 하겠죠. 그리고 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타고 내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도심 미래 공간에 버티포트가 만들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체를 만드는 것, 이런 버티포트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소재 부분 장비에 관련된 이런 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럼 버티포트는 어디 만들어지냐? 첫 번째는 이제 공항 근처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고 와가지고 단거리 쪽에는 우리가 이런 그 소형 UAM을 타고 드론 택시를 타고, 우리가 택시를 타고 시내에 들어오듯이 이런 UAM을 타고 시내에 접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빌딩의 바로 그 상부, 빌딩에 있는 상부에다가 우리가 만드는 거죠. 도심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이 버티고 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옥상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버티포트를 만들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복합 환승센터라 그래가지고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기차역 이런 곳에 연계해가지고 버티포트를 만들 것이고, 아니면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살지 않는 뭐 이런 지역에다가 저희가 버티포트를 만들어가지고 타고 내릴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드론의 이게 벨사에서 만든 드론의 그 기체의 모양인데, 뭐 2인승, 4인승 이건 윙이 없는 윙레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프로펠러의 각도를 이용해 가지고 양력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진을 하고 진하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그 두 개의 프로펠러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 방향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지금 우버랑 손을 잡고 지금 2025년도에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에어택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받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엔진이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기체를 만들고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 미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0km, 300km 이상 되는 거는 기차나 KTX 이런 걸 타가지고 가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100km, 150km가 약간 애매한 거리입니다. 거기가 차를 끌고 가기도 좀 애매한 그런 거리, 뭐 한 2시간 정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드론 택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좀 활성화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편하게 우리가 몰고 다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이 되지 않을 거라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아마 지금 우리 KUAM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이 에어택시 UAM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거 예상하고 있고요.
뭐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만들 것이고, 현재 나와 있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의 드론이 이제 주요 메인인데, 하나는 이항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런 형태의 드론 택시가 있고, 하나는 이런 형태의 벨로콥터의 드론 형태의 두 가지의 형태의 드론 택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미래에 어떤 직업을 택해야지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아직까지 UAM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직업이 있다라는 거는 좀 시기상조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자격증을 따는 게 아마 첫 번째이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이 드론을 날리는 사람도 분명히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그래서 밑에서 사람이 타지 않지만 기체를 조종한다라고 해서 파일럿이고, 파일럿의 날리는 기체가 다를 뿐이지 이름은 똑같이 파일럿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실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실제 비행기를 날리는 진짜 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F-35라든가 이런 전투기 날리는 이런 사람이고, 전투 현장에 날리는 사람이죠. 참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약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도 약 200억 가까이가 들어가고, F-35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한 대당 1000억에서 1500 정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날 수 있는 비행 시간도 한 2시간밖에 안 되고, 실제 전투 현장에 얼마나 쓰일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도 유인 전투기에 대한 수량을 줄이고 무인 전투기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전투기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대략적으로 아마 이제 다 이제 무인 전투기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미국에 있는 리퍼라고 하는 무인 공격기라든가 정찰기를 조종해주는 드론 파일럿이에요. 전혀 우리가 파일럿 같이 생기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양성 비용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뭐 2억 정도. 그다음에 실제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운동할 필요도 없고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화면에 앉아가지고 화면을 보고 조이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게임하듯이 드론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드론 파일럿이라고 그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파이터 파일럿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체 비중이 초기에는 아마 여태까지 그 방향을 이해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은 파일럿을 생각했었는데, 향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사람들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형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쉽게 빠르게 양성해가지고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찰, 소방, 해경, 뭐 산림청, 뭐 국립공원, 뭐 이런 거에서 지금 드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택시가 아니더라도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그런 기관이 많아지고 또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드론 관련된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치안 재난 안전 쪽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드론 택시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 순찰차죠. 드론 순찰 택시죠. 이 드론 순찰, 이게 NIP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론 경찰관이 몰고 다니는 드론 순찰입니다. 순찰 드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그 범인을 제압한다든가 범죄 예방하지 않을까 해서 미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대가 지금 우버랑 연계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윙 타입의 바로 EV톨 드론 택시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시범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드론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형태의 드론도 만들 수가 있고, 이건 윙 타입의 이런 드론 형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론 택시가 만약에 미래에 사용이 될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원 공간에서는 자동차가 추돌도 되고 전복도 되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람들 치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드론 택시가 생김을 해 가지고 2차원 구간이 아니고 3차원이다 보니까 교통사고 사람들이 2차원 사람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 나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 버스기사들, 비행기에서 하는 비행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거 직업군이 드론 택시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이 드론 택시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에 그 자율주행이 되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하고 사물인터넷이 결합을 해가지고 완전 자율비행 드론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 좋죠. 그러면 뭐 아까 100에서 120km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좀 집을 사놓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하늘에 그 조종사가 없는 이런 무인 파일로트가 없는 형태의 드론이 날아다닐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생길 수 있냐면 또 사이버 해킹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의 모습이 되겠죠. 하늘에 이렇게 많은 택시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통체증이 필요하고 교통 경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고하이 엘티튜드에서는 보통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제트기 날아다니고요. 이제 그 밑에 150에서 약 1,500km 요 사이에는 드론하고 헬리콥터가 주로 다니면서 어떤 고도로 갈 건지 그걸 갖다가 지상으로부터 우리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지만은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 뭐 추돌이라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상에서 관제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그 통신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완벽한 그런 그 관제가 일어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드론을 통한 여러 가지 사망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고도로 뭐 동서로 갈 건지, 그다음에 뭐 남북을 갈 건지 이거에 따라서 고도하고 그 관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관제를 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 UTM이라고 합니다. Unmanned Aircraft System이고 트래픽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하나 나이는 수많은 비행기들, 수많은 드론 택시들을 관리할까를 갖다가 연구해주는 학문이 지금 생겨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날아다니는 기체 뒤에 이제 불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자기의 하늘에서는 날아다니면서 자기 위치를 계속 밑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전송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체가 식별이 안 되면은 바로 이제 미사일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수백 대, 뭐 수천 대의 드론이 만약에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러게 되면은 사람의 힘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트래픽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바로 이 UTM이라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체의 고도, 위치, 방향 이런 거를 미리 다 컴퓨터 시스템에 접목하게 되면은 알아서 컴퓨터가 적절한 고도라든가 높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기상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제시해주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UT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드론에 대해 이 UTM에 대해 UAM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고속도로가 필요하죠. 자동차가 필요하려면은 1970년대 우리나라에 총길이 428km의 경부고속도로가 생겼죠. 우리나라의 구룡단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배를 실어가지고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국도로 와가지고 뭐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이 제때 도착이 안 되고 또 배가 또 한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과감하게 지금 고속도로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 이제 총 공사비가 429억 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과감한 결단한 거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속도로를 뚫는 거. 무모한 일이었다 그 당시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차량 운행 시간을 5시간을 줄였다. 그 당시에 인력이 900만 명이 동원되고 중장비가 165만 대, 철근이 5만 톤이 사용되고 공사 중 사망하신 분이 72명이 되었다고 이제 통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교통수단이 바로 이제 고속철도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다니는 철도가 옛날에 뭐 새마을로 이제 비둘기호를 해가지고
뭐 5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철도가 있었는데 날고되고 노후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를 빠르게 승객을 운영하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고속철도인데 총 사업 기간 다 뚫릴 때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뚫릴 때까지 건설 기간이 22년, 사업비가 20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요 시간은 5시간에서 이제 2시간대로 확실히 줄어들었죠. 문제는 뭐냐면요,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하고 비용이라는 거죠. 고속도로도 이렇게 엄청나게 걸렸고 철도도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론은요, 기체만 안정이 되고 버티포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냥 바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산업이 되겠죠. 헬리콥터가 보통 시속 한 200km를 달리는데 드론 택시가 나오게 되면은 아까 윙 타이를 하게 되면은 드론 헬리콥터는 윙이 없기 때문에 200km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 만약에 윙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300km까지 가능하다. 보통 우리가 제트기가 800km 날아다니니까 300km까지 가능하게 되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km에서 150km 되는 데는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내 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영종도가 지금 40km니까 뭐 타고 내리는 거 시간 합쳐가지 20분 만에 가능하다. 현재 공항까지 약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이제 3분의 1 정도로 시간이 줄어든 거죠. 이제 비용만 적절하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 드론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걸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 놓고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한번 이렇게 캠퍼스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으로는 춘천까지 가능하고 동쪽으로는 원주, 횡성까지 가능합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제천, 거기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충주, 그다음에 청주, 그다음에 여기 서산, 뭐 아산, 요 정도까지를 전부 다 이 드론이 택시고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장은 서울에 있고 집은 저기 제천이라든가 아니면 충주에 있는 거죠. 공기 좋은 곳에 거기 집을 져놓고 바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거리가 되겠죠. 이 도심에 들어올 때 차 막히는 것도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쾌적한 그런 공간에서 좀 사람이 덜 살고 자연 경치가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드론을 날리 뜨고 내릴 수 있는 이런 버티포트,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기 위한 UTM이 꼭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그 도심에 이 드론 택시가 들어왔을 경우에 필요한 또 이게 문제가 된 게 이제 소음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그 한국형 기동헬기가 보통 한 80dB 나옵니다. 500D가 78dB 나오는데, 이게 보통 헬리콥터의 보통 평균 소음도가 80dB 했을 경우에 이 정도면 사람이 못 삽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완전히 엄청나게 밤에 특히 뭐 항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를 한 15dB 이상으로 낮게 하게 되면 이게 60dB 하게 되면은 그나마 톨러러블하다, 참을 수가 있다 도심에서. 그리고 아까 도심에는 버티포트가 건물의 옥상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뭐 층에서 떴다 안 떴다 하는 걸 비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떠가지고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뭐 300m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트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음도 적어요.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행기의 육안을 검사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비행기의 기체를 점검해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영상을 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올 건지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기술의 발전과 사람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UAM의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 산업이 절대로 소부장 산업하고 멀지가 않다. 아주 가깝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강의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